자, 반갑습니다. 박수 해야죠. 네, 연초사 제1기 2차 워크숍입니다. 오늘이 2016년 11월 14일이죠. 오늘 11월 14일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는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오늘을 만드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5가지 정책이 있었어요. 나는 그걸 알죠. 왜냐하면 내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 1960년이었어요. 그때 들어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노래 부르는데 1학년 때 4.19가 일어났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지금 한일극장 그 앞에서 그 당시에 지금 한일극장 앞에도 지금 뭐예요? 그 노호텔 호텔 있죠. 그 자리에 옛날에는 청구대학이었고 영남대학 전신대학교 청구대학이 있어요. 청구대학 학생들이 데모하고 그런 걸 내가 봤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교 2학년,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요새는 초등학교 지금도 2학년 때 5.16이 일어났어요. 5.16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전교조가 있었어요. 우리 담임선생이 전교조 때문에 그 5.16 후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우리 반이 해산됐어. 해산돼 가지고 반이 전부 다 바깥으로 다 흩어져가 그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점은 첫째,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를 농업국가로 해석하는데 무슨 소리 하냐, 농업 가지고 잘 살 수 없다. 밥 먹고 살 수는 있어도 잘 살 수는 없잖아요. 농업회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업부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모든 사람 우리나라를 경공업을 해야 된다 하는데 경공업 해가지고는 부가가치가 없다. 중하고급을 해야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뭘 하냐면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해야 된다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안 된다. 국내 산업 보호해가 안 된다. 수출 지향을 해야 된다. 수출해가 돈을 벌어야 된다. 수출 지향 산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안 된다. 중소기업 해가지고는 국제 경쟁에 꼬마밖에 안 되니까 대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을 만들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이제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맨날 책 보면 그 당시에 사상계획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때 잡지가 사상의 잡고 맨날 보면 우리나라는 대만처럼 해야 된다고 대만을 그걸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대기업 정책을 했어요. 그 네 가지는 다 비슷해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신생 많은 국가들이 네 번까지는 다 똑같아요. 브라질도 그랬고 파키스탄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많은 나라들이 똑같았어요. 그 네 가지 똑같았어요. 마지막이 틀려요. 마지막 5번째가 위대한 결정을 했어요. 뭐냐면 소련이나 동구권이나 브라질이나 파키스탄이나 신생 국가들은 모든 큰 사업을 국가 주도로 했어요. 국가 주도.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주도를 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포철. 포철은 박태준이가 딱 쥐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민간이 다 했어요. 현대라든지 뭐 SK라든지 다 민간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했죠. 모든 기업은 국가가 하면 다 망해요. 국가가 하면 망해요. 개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공을 했죠. 개인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해야 나라도 부강하고 국가도 개인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GE 회사가 사장이 미 상원의원회 청문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뭐 GE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 국회의원들이 GE 회장 보고 GE 하는 일이 문제가 있다 할게 GE 회장이 그렇게 인지하는 미 합중국의 좋은 일은 GE의 좋은 일이고 GE의 좋은 일은 미 합중국의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미 합중국의 미국에 이익되는 일이 GE에 이익되고
지위에 이익되는 일이 미국의 이익이 된다. 이런 맞죠? 우리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위대한 것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의 모토가 세 가지죠. 알죠? 첫째는 인재제일. 옛날에는 사람 뽑을 때 인맥을 뽑았어요. 삼성은 뭐로 뽑았냐면 제일모직이成立대구에 심산동에 있었거든요. 공채로 뽑았어요. 그 당시에 삼성 1기 제일모직은 사람이 나중에 다 삼성에 사장 됐어요. 인재제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는 정도 경영을 올바르게 하자. 정도 합리경영, 정도가 아니고 합리경영, 합리적으로 하자. 세 번째가 사업보고, 사업으로서 국가에 보답하자. 굉장히 멋있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여름에 일본의 그 언덕위에 우릉하는 일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바 로타로라는 사람이 러일 전쟁 때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사람을 그리는 책이 있어요. 거기 가면 유명한 사람이 아키야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러일 전쟁 때 일본 함대의 참모장으로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우리나라 동해 앞에서 격리를 시켰거든요. 그때 참모장인데 그 사람의 고향이 시고쿠 지방이 있는데 그 이제 기념관이 있어요. 시바 로타로 기념관에 가보면 제일 앞에 글이 있는데 내가 정말 감명 깊은 글이 있어요. 어서 오세요. 노트북 가오셨죠? 네, 감사. 노트북 설치하세요. 뭐라고 써놓은 줄 압니까? 명치시대가 위대한 것은 명치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그 영달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 것이 결국은 일본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됐다. HDMI 없는 유튜브입니다. 컴퓨터. 그런 글을 써놨어요. 그렇게 나라가 흥할 때는 어떠냐면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일치가 되는 거죠. 나라가 쇠퇴할 때는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내한테 손해가 되고 내가 나를 위한 일이 국가에 손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를 위한 것이 내한테 손해고 내가 이익이 되는 것이 내가 손해되는 국가 이익이고 내가 이익되는 게 국가 손해. 서로 안 맞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는 국가를 위해서나 조직을 위해서 일하지만 조금 있으면 개인을 위해서 일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이나 나라가 쇠퇴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미국은 아주 그런 걸 잘해요. 미국은 군대를 옛날 월남전 때 병력 기피를 반전되는 심했거든요. 그 당시 우리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그 평화봉사단 하는 피스코라고 선생님들 많이 왔어요. 그 선생님들 우리한테 영어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후진국이니까. 그 당시에 평화봉사완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 월남전이니까 병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오라고 영장을 주니까 미국은 어떠냐? 나는 월남전이 그 반대다. 나는 월남전 전쟁을 반대. 나는 평화주의다. 미국은 어떻게 해? 그래. 그럼 너는 군대 오지 마라. 이런 사람 군대 잡아놓으면 사고나 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군대 가기 싫다 하면 오지 마라. 옛날에 징병제일 때도. 그 대신에 얘는 후징회가 평화봉사단에 일하고 해라. 자, 미국은 우리는 군대를 빠지면 잡아가지고 형무소에 집어있죠. 미국은 군대를 빠지면 뭐 하겠어요? 오지 마라. 그 대신 니는 다른 거 해라. 평화 뭐 그런 거 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군대를 안 가면 고위직을 할 수가 없어요. 케네디 집안도 케네디 대통령도 원래 척추가 안 좋죠. 그래서 군대 징병검사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집안에 난리가 났죠. 우리 아들이 케네디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나중에 상원의원 시키고 고위직으로 출세시켰는데
군대를 떨어진다 하면 막 상은위원이나 고위 간직에 갈 수 있는 길이 봉쇄가 됐던 거예요. 내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탁 안 가게 됐다. 증명서 뭐가 있다 하면 내 애인이 당장 절교를 하죠. 그렇죠. 내가 케네디인데 내 친구가 제인인데 제인이 애인이라서 야 케네디 너 제인이 와가 케네디 요번에 그 신금 어떻게 됐지? 아 요번에 내가 신금이 떨어져가지고 안 돼가 군대 안 가도 돼. 하면 애인이 대부분 하는 말 야 그럼 좀 곤란한데 나는 평범한 저 여자로 살기 싫고 상언이 연이라든지 고위간직의 부인으로 살고 싶은데 니는 그럼 앞으로 고위간직 갈 길이 없지 않냐. 그나마 니하고는 좀 관계를 청산하고 옆에 있는 존슨하고 같이 좀 지내야 되겠다. 미국은 그래요. 미국에는 군대 갔다 오면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나중에 승진하거나 이런 데도 엄청 유리해요. 우리 선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에 병원장을 했어요. 캘리포니아인데 여기 이제 월남전 때 그 전에 미국에 옛날에 경북이 대사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월남전 때 거기 의사가 모자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군의관에 취직할 때가 좀 적당하지 않아가 미국 군의관으로 지원했어요. 그 1년간 월남전 갔다 왔죠. 뭐 총도로 쐈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근무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왔을 때는 굉장한 혜택, 자기가 원하는 칼을 퍼스트로 제일 먼저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가면 무조건 패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합중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니까 퍼스트 순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미국은 틀려요. 그래서 미국이 보면 교묘한 일을 하죠. 전쟁할 때는 이제 많은 시민권 없는 사람들이 사면 시민권을 주고 영주권 있는 사람 군대 가면 시민권을 주거든요. 네, 그렇게 주는 거죠. 미합중국에 충성한 사람에 대한 확실한 대접을 해주죠. 유태인이 왜 박해를 받았냐? 마지막에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은 세금은 철저하게 잘 내요. 세금 탈세하지 않아요. 절세는 하지만 탈세는 안 해요. 그 대신에 혈세는 안 내요. 혈세가 뭔 줄 알죠? 목숨을 바치는 거죠. 내가 지금 유태계 프랑스 사람인데 독일하고 전쟁을 했다. 그러면 유태인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돈을 많이 프랑스 정부에 많이 정비에 많이 도네이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총 들고 프랑스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전쟁 나가 프랑스 주면 나 영국 가면 되고 영국에 쓰지만 미국 가면 되고 이건 거죠. 혈세를 안 내는 사람은 나중에 굉장한 보복을 당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노트북 준비할 동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그게 있어야 되겠다. 저걸로 해라. 자로. 보니까 다른 거야. 저 자로 해라. 네. 괜찮아. 네, 시작해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 11월 14일 발표를 맡게 된 정진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맡은 코스는 간장의 초음파 스캔법입니다. 네, 간은 일단 크기도 크고 블라인드 ALA가 많기 때문에 초음파 스캔법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시행해야지 빠지는 부위가 없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해봤듯이 가장 먼저 심화부 중단 스캔을 하고 심화부 횡단 스캔 그리고 서브코스탈 스캔, 인터코스탈 스캔으로 차차착 해야지 빠지는 부위 없이 할 수 있고 각각의 스캔에 따라서 보이는 것은 이렇게 있고 또 인터코스탈 스캔 할 때는 슈파인 포지션 또는 레프트 라테라인 데쿠비터스 포지션으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바울 안에 가스가 차 있거나 또는 이제 리버 시로시스 때문에 리버가 슈링키지 된 좀 지봉인데요. 지휘자가 돼 있는 기분인데. 이제 리버가 슈링키지 된 상황에서는 이제 슈파인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라테랄 데쿠비터스 포지션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특별히 또 별표를 채워왔는데요. 이 별표는 의대로 치면 야마로 생각하는 거고, 제가 만약 교수라면 이 슬라이드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스캔할 때 저희가 해봤듯이 스캔을 눕히면 상복이 잘 보이죠. 그거는 다 해봐서 이해하시겠죠. 잘 보이고 탐촉자를 세우면 간장의 하부각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탐촉자에서 가까운 부위가 인피리얼 보이고 횡격막에 가까운 부위가 스페리얼 보이고, 또한 스캔 시에 이런 프로브를 바짝 붙여서 압박을 해야지만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저번 주에 봐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캔 시에 환자의 호흡 저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호흡, 이제 환자의 배를 블록하게 하거나 숨을 들여 마신 뒤에 호흡을 정지 상태에서 스캔을 하면은 간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간이 더 잘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게 이런 프로브를 드는 검사자도 호흡을 정지시킨 다음에 해야지 환자의 호흡곤란을 같이 느낄 수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장의 스캔 시에는 포탈 베인에 따라서 검사해야 됩니다. 이때 포탈 베인은 간장의 세그먼트를 중심을 지나고 있고, 헤파틱 베인은 간장의 구역을 나누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면은 미드 헤파틱 베인은 어떤 걸 나눌까요? 레프트 로브, 라테럴 로브 나누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은 그렇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네, 공부 잘하셨네요. 그리고 아주 엑셀런트하다. 이 스캔 시에 이런 포탈 베인에 따라 천천히 중단되지 않게 해야지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기류 스캔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장축상, 단축상을 확인해야 되고, 또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중단되지 않게 미끄러지듯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슬라이드 하나 더 넣었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 강의했지만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복습 채널에서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일단 헤파틱 베인의 경계로 아까 전에 했듯이 미드 헤파틱 베인의 경계로 레프트 로브, 라이트 로브를 나누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으로 라테랄 세그먼트, 미디얼 세그먼트, 라이트 헤파틱 베인의 경계로 안테리어 포스를 나눌 수 있고, 또 포탈 베인이 따라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세그먼트로 혈관을 공급하기 때문에 세그먼트의 중심을 지나고 있다고 아까 전에도 글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스캔법 시작하겠습니다. 심하고 중단 스캔을 가장 먼저 확인했는데, 이거는 리버의 레프트 로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 로브는 이제 레프트 헤파틱 베인의 경계로 S2와 S3 나온다고 배웠고, 이때 확인할 게 뭐 앱도멘 아오타도 확인하고 에소파이거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심하고 중단선에서는 이제 1번이 보시다시피 복부대동 리버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먼트 엔드를 확인해야 되고, 또한 레프트 로버의 포스테리얼 서페이스가 스무스한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IVC를 보게 될 텐데, IVC를 볼 때는 탐촉자를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시키면서 틸팅을 시키면은 이런 IVC가 보이게 되는데, 뭐 레프트 헤파틱 베인 아까 전에 보셨듯이 볼 수 있고, 이때 IVC를 둘러싸면서 이제 둘러싸는 게 S1인데, S1은 이제 여기 보시면 리가먼트 베노섬을 경계로 이제 IVC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S1이고, 이때 S1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심하고 횡단 스캔상, 횡단으로 했을 때 보이는 건데, 이때는 이제 하트를 확인할 수 있고, 물론 레프트 로브를 확인할 수 있죠. 레프트 로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강경변이 생기면은 좌측 감력의 외측 구역에 비대가 생기고 이부에 HCC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관찰해야 되고, 또한 선천성 비대 시에는 이렇게 비장까지 스플링까지도 더 확장될 수가 있는데, 이때도 비장까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S2를 볼 건데, S2는 어떤 포션이죠? 어떤 세그먼트?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먼트 슈페리얼 포션이죠. 확인할 건데, S2를 확인할 때는 S2가 더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눕혀야겠죠. 눕혀가지고 확인해서 이게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라이존탈 포션, umbilical 포션이 있는데, 이게 S2니까 S2를 찾은 다음에 트레이싱하면서 간실질도 관찰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S3를 보고, S3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워야 돼. 이제 인피리얼 있으니까 세워야 되죠. 세우면서 이렇게 이제 umbilical 포션에서 이렇게 S3를 찾은 다음에 쭉 가서 간실질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환자에게 숨을 들이쉬게 하거나 배를 블록하게 해서 리버를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 더 잘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다음에 포인트입니다. 네, 포인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코스탈 스캔으로 넘어갈 텐데 서브 코스탈 스캔은 제가 설명을 먼저 넣었는데 탐촉자를 눕혀서 리가먼트 베너손과 이제 횡격막 사이에 위치한 S1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 S1은 이제 저에코 결절일 때 후방 문양에 의해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주위에서 봐야 됩니다. 이때 이게 레프트 포털 베인의 호라이즌탈 포션이고 umbilical 포션이고 리가먼트 베너섬 있고 IBC를 찾으면은 이런 IBC를 감싸고 있는 게 S1 위상엽이 될 거고요. 이 S1은 이제 이게 리가먼트 베너섬에 의해서 이제 파이브러스 티슈에서 쉐도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레프트 포털 베인의 호라이즌탈 포션 또는 헤파토 듀오데널 리가먼트의 파이브러스 티슈에 의해서 후방 문양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후방 문양에 의해서 S1 저에코 결절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탐촉자의 각도를 적절히 바꾸면서 관찰을 해줘야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4는 뭐죠? S4는 미디알 세그먼트니까 탐촉자를 세우면서 반시계 방 저희가 저번주에 해봤잖아요. 세우면은 더 잘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보면은 이게 레프트 로브의 호라이즌탈 포션이고 umbilical 포션인데 이때 라테랄 세그먼트의 미디알 포션을 S4를 잘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소성 활류라는 거는 이거 질병 부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제 S4는 이스케믹 에어리아라고 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이따 더 선생님께 더 물어볼 거고 이제 이것 때문에 포칼펫 인필트레이션과 포칼펫 스페어링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이소성 활류에 의해서 곡한성 제이콥 부위가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측 간 내문맥의 합류 부위를 관찰할 건데 이게 뭐죠? 레프트 포털 베인, 라이트 포털 베인인데 이것을 탐촉자를 하방으로 기울이면은 문맥의 합류 부위가 보이는데 이런 아주 강한 튜블러 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밑으로 기울이면은 이제 메인 로발 피셔가 보이게 되는데 이 메인 로발 피셔를 보고 조금 더 하방으로 기울이면은 골블래더가 관찰됩니다. 골블래더는 이제 여기 담낭 경부, 체부, 그다음에 저부가 있는데 이런 펀더스는 이제 복벽에 의한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에 의해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낭을 관찰할 때 주의해야 되고 담낭 경부는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담낭이 떠 있는 듯하게 보인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그 S5 볼 건데 S5는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우측 간접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으로 탐촉자를 우측으로 이동해가지고 보게 되는데 S5가 이제 이거 라이트 포털 베인이고 이것이 포스테리어 세그먼트, 안테리어 세그먼트인데 S5는 안테리어 세그먼트의 인페리어죠. 인페리어 포션이니까 인페리어 포션을 관찰하고 벤트랄 도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안테리어 세그먼트의 수페리어 포션은 각도가 잘 맞지 않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따가 볼 인터코스탈 스캔으로 확인해야지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측 가문맥 후구역, 즉 P6와 P7 우리 관찰할 건데 여기 보시는 라이트 포탈 베인 있고 이게 아까 전에 안테리어 인페리어 포션이고 이게 이제 포스테리어 부분 내려와가지고 이 부분이 스페리어죠. 횡격막과 가까우니까 스페리어고 이 부분이 인페리어입니다. 인페리어고 맞지? 넘어갑시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측 강문맥의 후상구역을 확인할 때 그러니까 라이트 로브의 포스테리어 스페리어를 볼 때는 위쪽에 있으니까 탐촉자를 눕혀야겠죠. 눕혀서 보면은 그죠? 포스테리어 스페리어가 보입니다. 포스테리어의 벤트랄 도살 구분을 제가 질문을 저번주에 했었는데 이제 벤트랄 도살의 개념이 복측 배측이니까 이 초음파상에서는 구분이 힘들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벤트랄 도살로 보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총 정리예요. 총 정리 제가 하나하나 말해볼 테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레프트 포탈 베인 있고요. 레프트 포탈 베인
포탈 베인의 호라이즌탈 포션과 엄빌리컬 포션입니다. 그리고 레프트 포탈 베인의 라테랄 세그먼트의 수페리얼 포션, 라테랄 세그먼트 인프레리얼 포션, 그리고 미디알 세그먼트가 나오고 있고요. 골블레더 화대점이 보이고 있고, 이거는 라이트 포탈 베인입니다. 라이트 포탈 베인의 안테리얼 인페리어죠. 안테리얼 인페리어, 안테리얼 수페리어는 인터코스탈 스피드에 보낸 거니까 안테리얼 인페리얼의 벤트랄 도살. 이제 안테리얼 지나서 포스테리얼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포스테리얼 쪽에서는 여기로 가는 게 수페리얼, 인페리얼, 인페리얼의 벤트랄 도살, 수페리얼의 벤트랄 도살. 잘 이해됐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흔히 관찰되는 아노말리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 라테랄 세그먼트에 이제 수페리얼, 인페리얼 말고도 악세사리 브레이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흔히 볼 건데 이게 스캔하면서 보였다고 당황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또 미디얼 세그먼트가 있고, 이제 라이트 포탈 베인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게 안테리어 인페리어죠. 인페리어인데 이게 가다가 벤트랄 도서로 나눠져야 되는데 좀 가지 않고 바로 벤트랄 도서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스테리얼 부위로 나는 포스테리얼도 가다가 수페리얼, 인페리얼로 나눠야 되는데 인페리얼이 먼저 나오죠. 나온 인페리얼도 벤트랄 도살 이외에 액세서리 브랜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당하지 마시고요. 포스테리얼, 수페리얼가 인페리얼이 나온 다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 다음에 이제 벤트랄 도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퀴즈를 풀어볼게요. 퀴즈. 네. 자, 퀴즈. 저는 제가 실수할 수도 있어가지고 답안지를 보고. 답안지를 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저는 보지 않고 하는데 제가 실수하면은 말해주세요. 앱도면 에올타. 2번 이거는 하트고 에스페이거스 리버의 레프트 로브 맞습니다. 1번 심화부 종단 스캔상. 이게 IVC? 네. 2번 리가먼tum 베노섬. 이게 그럼 S1인가? 네. S1이고 3번이 헤파틱 베인. 무슨 헤파틱? 미들 헤파틱 베인? 레프트 헤파틱 베인. 아 죄송합니다. 이건 리버겠죠? 심화부 횡단스캔상. 횡단스캔상에서 헷갈린다.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라이즌탈 포션, umbilical 포션이 있고요. 이제 레프트 로브에 라테랄 세그먼트 엔드가 있죠. 엔드가 있고 3번은 에소페이거스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로브에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라이즌탈 포션, umbilical 포션, 리가먼tum 베노숨, IVC, 횡격막, S1이죠. 호라이즌탈 포션, umbilical 포션, 이게 P2, P3, P2, P3를 나누는 거는 레프트 헤파틱 베인. 네, 넘어가겠습니다. 호라이즌탈 포션, umbilical 포션, 이거는 이게 누가 잘 보였더라? 리게먼트 테레스. 진호가 잘 보이는 거 리게먼트 테레스고요. 라운드 리가먼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구조물의 명칭은 네, 잘 해보겠습니다. 퀴즈 7번. 호라이즌탈 포션. 호라이즌탈 포션이고 이게 GB고 헷갈린다. 이 앞에 나 긴장돼서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2번이 뭐죠 이거? 메인 로멀 피셔. 4번이 미디얼 브랜치. 그럼 5번은 S5겠네요. S4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제 메인 로벌 피셔가 있고 라이트 포탈 베인의 안테리얼 세그먼트로 가는 베인이죠.
이제 posterior segment의 inferior, superior, main lobar fissure, right portal vein의 anterior inferior, right hepatic vein. right hepatic vein의 경계로는 뭐가 나뉘죠? anterior, posterior. 넘어갑시다. 그 아까 5번을 posterior inferior의 ventral dorsal, posterior superior 아니죠? 5번. 4번, 5번. 4번은 다 posterior inferior. 아, inferior. 네. 밑에 보이죠? 6번이 posterior. 아, 6번이 예, posterior posterior superior. 아, posterior inferior의 ventral dorsal. right portal vein, right portal vein의 posterior 쪽 내려와가지고 posterior inferior의 ventral dorsal, posterior superior 내려와서 ventral dorsal.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left portal vein, right portal vein, mid hepatic vein, right hepatic vein. 아, 땀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강의도 아주 재밌게 하고 좀 유머스럽게 하고 상대의 실수를 이렇게 유도하는 아주 노련한 솜씨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강의 스타일은 포멀 스타일은 아니죠. 예, 포멀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자유스러운 스타일인데 우리가 이제 포멀 강의할 때 여기서 뭐 저런 스타일로 강의해도 되지만 이제 그 공식적인 이런 학술대회나 이럴 때는 뭐 여기저기 말은 쓰면 안 되죠. 좀 문어체를 써야 되죠. 구어체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문어체로도 해보고 구어체 포멀한 강의도 해보고 자유스러운 강의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쓸 때 여기저기 뭐 이런 거하고 말이 조금 그런 것이 들어가면 듣기가 조금 안 좋죠. 예. 그러면 두 번째